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있는 한자 해석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역사프리즘 3능경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화질을 1080으로 보시면 더욱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가로로 보시면 한자를 보시는데 좀 더 크게 볼 수 있으며, 확대해서 보셔도 아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서 이해 안 가시면 중간에 멈추고 해석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좀 더 좋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 그쵸? 사신을 보냈더니 한에서 와서 조공을 바쳤다 라고, 조정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써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은 삼국사기 이 편찬위원회 들어가서 보면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보면 한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써 있었지, 한나라가 우리한테, 고구려한테 조공을 바쳤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요. 엄청나. 왜 엄청나냐면, 지금 삼국사기에 거의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싱크로율 99%. 자, 보세요. 자, 후한에 조공안이 광무제가 왕후를 회복시키다 라고 쓰여있는데, 한자를 자세히 봐야 돼요. 한자를. 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서, 그랬더니 한나라가 왔어. 그리고 조정에, 그러니까 고구려 조정에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바친 거잖아요. 광무제가 다시 그 왕후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후로 다시 불려진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광무제가 떨어져 있다가 고구려한테 뭘 줬더니 광무제가 다시 뭔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왕명으로. 그때가 이제 한나라 때 곰 8년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나라가 와서 고구려한테 뭘 바치니까 고구려 사신이 가서 이렇게 뭘 풀었더니 다시 광무제 뭔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조공 바친 게 맞지, 어찌 저렇게 해석을 했었단 말이냐, 좀 약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말고 보면은 아까 제가 싱크로율 99%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성했을 때, 보면 어느 때예요? 그쵸? 고구려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때잖아요.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 한번 봐봐요. 어떤가? 제일 그 땅덩어리 컸던 광개토대왕 때 한번 봐봐요. 어떤가?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몇 년에 보면은 있지 않을까요? 뭔가 했다? 그런 부분 나오겠죠. 그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과연 광개토대왕 때도 장수왕 때도 그 큰 땅덩어리였는데, 과연 고구려한테 땅을 바쳤는지, 아니면 우리가 바치러 갔는지, 고구려가.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후연의 사실을 파견하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보면 이게 맞는지 한번 봐봐요. 요거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한자를 보는 거예요. 어떤지. 자,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봄 1월에 왕이 사신을 보냈더니 연에서 왔다. 그리고 조정에다가 바쳤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후연한테 보내요? 후연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인데. 그럼 장수왕 볼까요? 장수왕은 또 더 과관입니다. 광개토대왕은 몇 개 없는데, 장수왕 보면, 장수왕은 처음부터 막 장난 아니에요. 이제 뭐 동진도 있고 어마어마해요. 한번 동진 한번 볼까? 어떤가? 똑같죠? 원년에 장사 고익을 보내 동진에 들어가 표를 올리고
붉은 털과 흰 털이 섞인 준말을 바쳤다. 동진이 들어와서 밭들뽕 표를 받들었잖아요. 거표. 자, 본혈견 장사와 고익을 보냈더니 집에서 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좀 보면은 또 신라랑 것도 되게 맞아요. 이게 약간 맞아요. 이 뭔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끼리는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놨고 한자 해석을. 그럼 나머지들은 봐봐요. 밑에 내려갈수록 어마어마해요. 한번 봐봐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국서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장수왕 때 어떤가. 똑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북위에 사신을 파견했다? 북위가 온 거죠. 이게 북위가 온 거죠. 어떻게 북위 봐요. 보낼견 사신을 보냈더니 위에서 왔다. 그리고 나라 조정에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425년이면 위초고 시대 얼마 된다고 그게. 고구려가 더 한참 때 아니에요. 장수왕 때는. 근데도 이렇게 좀 해석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땅 안 써 있어. 다 파견이에요. 다 파견. 다 파견이면은 무조건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장수왕 때 다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받다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도 지금 489년에 북이한테 아니 한두 개 해야지. 바친 걸 한두 개였다고 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 어떻게 이해해 우리가? 아니 몇 개월에 한 번씩 다 계속 바치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들이 조아리고 바쳐야지 어떻게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가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한테 가서 바쳤겠어. 옛날에. 이게 말이 됐냐고 이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어떤 두 번째냐. 이제 대모시당 때 보면은 대모시당 때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자, 후왕 광무장 때 낙날 정벌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27년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은 가을 9월 한나라 광무제가 병을 보내 강을 건너 낙랑을 쳤는데 그 땅을 취하여 9년이라 하고 살수 남쪽은 이미 한나라에 속하였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여기 지금 해석되어 있는 거 보면 깝깝하죠? 글이 해석이 안 돼 있으니 대문시당 거. 그쵸? 한번 같이 한번 봐요. 어떻게 돼 있나. 맞잖아요. 취하였다. 그 땅을 9년이라 했다. 살수는 이미 남쪽에 속했다. 한나라 남쪽에 속했다. 그러니까 살수 남쪽은 이미 한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살수가 어디였을까 찾으면 되는데 몇 가지 단서가 있잖아요. 되게 어떤 단서냐. 지금 그 전에 지금 낙랑을 지금 정벌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역에 낙랑이 있었어. 그러니까 낙랑, 현토, 또 대방 이런 지방 이름은 원래 있었던 거야. 거기를 일단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44년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44년 9월에 한나라 광무제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로 봐서는 되게 변방지역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방지역에 고구려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나중에 한번 지도로 보면 더 좋겠는데 이따가 지도를 한번 찾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이건 진짜
낭당을 정벌해가지고 군현을 취하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이미 이제 이때쯤 돼서야 그 낭랑에다가 그 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낭랑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름을 낭랑군이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구려가 정벌하고 있어서 고구려 외곽이었지만 가외 지역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한나라 광무제가 와서 정벌을 해서 거기를 낭랑군으로 이제 했다.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모본왕이랑 한번 볼게요. 그래야 좀 더 여러분이랑 재밌게 또 해석을 하죠. 오늘 많이 짧으니까 한번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중왕 휘는 해색주 대무신앙에 아우고, 그리고 대무신앙이 죽고, 여기서 대자라고 하는데 태자라고 해도 되겠죠. 태자가 어리고 작아서 그러니까 어리고 작은데 그걸 또 참고 견디지 못하고 바로 정사를 봤다. 누가? 민중왕이. 그다음에 즉 이때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나라 사람들이 밀고 이어서 세웠다. 누구를? 민중왕을. 그러니까 성격은 되게 참지 못하고 막 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부분이. 이 단면적인 것만 봐서는. 겨울 11월 크게 용서했다. 왕이 올랐으니까. 자, 2년봄 3월, 이제 군신이죠. 이 무리와 신하들이 이게 잔치를 벌였고,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벌인 거죠. 여름 5월에 나라 동쪽에 큰 홍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백성들이 줄여서 필발 창고를 열어서 구휼하여서 다 내렸다, 주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3년 가을 7월 왕이 동쪽으로, 여기 지금 수렵할 수에 수렵할 엽자죠. 그래서 수렵을 나가서 흰백자 노루장자잖아요. 그래서 흰 노루를 백노루, 그래서 백노루를 잡았다. 그리고 겨울 11월에 성패 별이 남쪽에 있다가 20여일 만에 멸하였다. 12월 이 서울 영자예요. 날일자하고 입구자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날일자가 돼 있어가지고 경도에 눈이 없었다. 4년 여름 4월, 여기 지금 밭전자는 사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민중 언덕으로 사냥을 갔다. 가을 7월 또 사냥을 갔다. 그리고 석구를 봤다. 석구를 벗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돌아볼 골자에 이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러 왈.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자리가 석굴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민중왕이 내가 죽어서 반드시 장사 지낼 때는 여기다 해주고, 그렇죠? 여기다 해주고, 그다음에 틀림없이 언덕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편안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여기 지금 그 물숫자에 그 두자 써 있는 거는 이게 흐물흐물 할 회 요거를 다른 걸로 해석하면은 틀림없이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9월 동해인 고주리라는 사람이 저 고래고기 경자에 물고기였자 고래고기 눈을 바쳤다. 드릴 헌자 있으니까. 밤에 빛이 있었다. 겨울 11월, 여기 지금 이거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겨울 11월, 여기 지금 누에 잠자잖아요. 누에 잠자
버두자인데 자무, 락부, 대가, 이승 등 일만여 가구가 여기 지금 그 말씀 어자에 손가락 짓자 있는 그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으냐. 그러니까 이를 내자인데 이르다, 도달하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가구가 낭낭에 이르러 한나라에 투항하였다, 던졌다, 아니면 한나라가 받아들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낭낭 쪽에 있었던 한 일반적 가구가 그냥 한나라에 그냥 저항하다가 한나라에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한나라 사람이요 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후한서는 대가 이승 마녀 가구라 라고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5년 왕이 죽었다. 왕후에 미쳐서 군신이 여기 지금 무거울 정도인데 무겁게 어긋남이 명령으로 남았다. 이게 좀 약간 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왕이 후에 미쳐서 군신들에게 남도록 명령한 거죠. 약간 어긋남이 있지만 무겁게 어긋남이 있지만 명령을 해서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석굴에서 장사 지내고 이름을 부름이 민중왕이라 하였다. 라고 쓰여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봐야겠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저의 해석과 틀린 부분이 있는 건지. 자, 민중왕이 석굴의 해석을 장사 지내라고 유언하였다. 이거 보면은 뭐 저랑 비슷하죠? 네, 해석한 부분이. 근데 조금 틀린 부분은 이제 능묘라는 해석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 다음에 보면은 잠지락부 대가인 대승이 후한에 의탁하였다. 이게 아까 그 대모신앙 때 낭낭이 정벌한 그러니까 낭낭을 정벌한 그 땅, 그렇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나라에 그냥 백기통한 거죠. 그 지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구려인이요라고 했다가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중왕이 죽고 석굴에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나름대로 저랑 해석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해석 같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모본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모본왕, 휘는 해우. 아까도 보면은 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해우. 다른 거로는 해우루. 대무신앙의 원자. 이 원자가 큰아들일 수도 있고, 민중왕이 죽고 이을게 말리을리 곧바로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할위, 사람인. 근데 그 사람이 사나울폭, 사납고,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어짐이 없다. 이게 뭔가 이 가정의 문제가, 모본왕은 가정에 뭔가 있었었나요? 되게 좀 큰 적이 없네요. 많이 문제가 좀 있네요. 어짐이 없고 나라 일에 규율이 없다.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한번 잘못 뽑은 왕은 아주 힘들죠. 지금도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아주 힘들죠. 그거 마찬가지겠죠. 자, 원년 가을 8월 큰 홍수가 있었고 매산자의 무너질 붕자 20여 곳이 붕괴되었다. 다 10월, 겨울이군요. 겨울동자네. 겨울 10월 왕자 이기 올랐는데
왕의 태자였다.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자로 일단 올린 거예요. 인연봄 잘 보십시오. 인연봄. 고구려가 장수를 보내어 한을 습격하였는데 어디냐 보니까 부평, 어양, 상곡, 태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부평이랑 태원은 좀 약간 뭐 우리가 다 들어본 어떤 그런 지명 이름이잖아요. 이건 이따가 한번 바이두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수들을 보내어 한을 습격하였는데 부평, 어양, 상곡, 대원이었다. 여기에 요동태수, 채동, 이 동자 맞아요. 이게 불굴동자예요. 채동이 은혜와 신의를 기대하였다. 이에 다시 한번 화친하였다. 3월 사나운 바람으로 나무가 뽑혔다. 여름 4월 서리가 떨어지고 우박이 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과연 해석을 했을까요? 한번 보죠. 자, 후안에 우평을 습격하였다가 다시 화친하였다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어떻게 쓰여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지금 한자의 그 순서 있죠. 자, 요 순서를 한번 잘 보도록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고, 자, 먼저 부평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평. 자, 부평을 쭉 했더니 나오는 곳이 어디냐. 자, 크게 해석해 놓고 부평 찾았더니 자, 약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위에 태원이 있고 밑에 부평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어양이랑 상곡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바로 태원 밑에 부평이 있고, 그러면 여기 지역을 후한이 지금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지금 낭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지금 한사군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처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처에 아까 그 태원 그 서쪽으로 낭랑이랑 뭐 대방이랑 현토 이런 데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자로 뻗어 있는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수가 거기가 아닌가? 일자로 뻗어 있는 이 강줄기? 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와서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남쪽은 한나라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이남은 지금 한나라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였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태원 밑에 여기 지금 그 부평이라고 써있는 요 3이라고 써있는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낭랑 근처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잠깐 이거 하기 전에 한번 보자. 한자를 써놨잖아요 지금. 자, 똑같아요 지금. 위에 보세요. 2년 봄에 장수를 보냈다 했잖아요.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를 습격했다 했잖아요. 그럼 봐요. 여기 지금 한자 보면은 사신을 보내서 한나라가 들어왔다. 이게 맞잖아요. 지금 해석이.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한나라가 왔다. 그래서 조정의 나라를 바쳤다. 이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부분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위에 저거랑 2년 봄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 북평 어쩌고를 습격했다. 똑같은 그 어순이잖아요. 봐요. 어떻게 해석해놨나. 그러면은 지금 이 어수를 봤을 땐 한나라가 고구려한테 종 바친 거야. 그렇게 해석해야 돼. 어순대로면.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 볼게요. 가을 8월, 사신에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신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보낸 사신을 말하겠죠. 사신에게 진율, 구휼하고 불쌍한 그렇게 사신들을 보내 국내 주민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요즘 필발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년, 왕은 일이 더해질수록, 요즘 날일자랑 그 지금 요 더할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더해질수록, 날이 더 갈수록 산월폭, 그렇죠? 모지락, 사납고 모질러졌다. 그리고 항상 거할 때 사람을 깔고 앉은 거죠, 지금. 사납고 모질고 거하는 곳에 항상 사람을 앉아 있게 하고 누우면 즉 사람을 베개를 하고 사람이 혹 움직이고 흔들리면 죽여서 용서하지 않았다. 신하 중에 말 많은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분할로 쏘아서 죽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6년 겨울 11월 두로가 그 군 임금을 죽였다. 두로가 모본인이었다. 자, 요즘 두자는 막을 두고 그다음에 노나라 노예요. 노두날 노나. 네. 그래서 왕의 좌우를 모시는 그 보는 것을 생각하기에 죽은 이가 이에 울고 혹은 대장부가 어찌 우냐 그랬더니 고인왈 옛 사람들이 어루만질 묻잖아요. 우리가 곧 어루만진 후에 우리가 곧 모질고 원수라고 지금은 왕이 모질게 다니고 사람을 죽이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비슷한 해석이겠죠.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의 원수고 여기 지금 이 그림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냥 너희자에서 너의 그 그림이요. 두로가 칼을 감추고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이 앉아서 그러니까 왕이 끌어와서 앉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 왕이 앉았는데 그 밑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이때 힘으로 뽑아서 헤아렸다. 따라서 따를수 장사 지냈는데 어디 모본 언덕에서 그리고 모본 왕이라 불렀다. 자, 요렇게 해석을 했는데 삼국사기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보면은 왕이 더욱 사납고 잔인해졌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저 보면은 이제 모본 사람들이 여기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쭉 보면은 해석하는 거 쭉 보면은 그 부분이 맞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림도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고 해석하는 부분이 여기 백성들이 원수다. 근데 약간 좀 내가 그를 도모하라. 당신이 그를 도모하라 하였다. 이게 좀 약간 저랑 해석이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림 도자를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 부분이 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